새벽 6시.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72세 김 씨는 눈을 뜹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죠. 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4시쯤 깨서 두어 시간 뒤척이다가 6시가 되면 그냥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김 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잔액은 12만 3천 원. 연금 타는 날이 25일인데 오늘이 20일이니까 앞으로 닷새 남았습니다. 닷새를 12만 원으로 버텨야 하는구나. 김 씨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루에 2만 4천 원. 그런데 내일 전기요금 4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남는 돈이 8만 3천 원. 나흘을 8만 3천 원으로 하루에 약 2만 원. 오늘 하루도 2만 원 안에서 살아야 해. 김 씨의 하루는 이렇게 계산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만으로 사는 70대 어르신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따라가 보는 겁니다. 김 씨는 한 달에 6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저축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오로지 이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월 60만 원. 하루로 계산하면 2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2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게 어떤 삶인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 씨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전 7시. 김 씨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안에 있는 것 계란 5개, 김치, 된장, 그리고 어제 남은 밥 1공기. 김 씨는 계란 1개를 꺼냅니다. 후라이를 합니다. 기름은 최소한만 두릅니다. 기름도 돈이니까요. 계란 후라이 1개, 김치 조금, 그리고 된장국. 이게 김 씨의 아침 식사입니다. 계란 1개 가격이 약 300원. 김치와 된장, 밥까지 합치면 대략 1,500원 정도 됩니다. 아침으로 1,500원. 점심 저녁까지 생각하면 오늘 식비는 5,000원 안에 맞춰야 해. 식사를 하면서 김 씨는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뉴스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외로워서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으며 먹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란값이 또 올랐다고 합니다. 계란도 이제 못 먹겠네. 김 씨는 한숨을 쉽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약 먹기입니다. 김 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통을 엽니다. 혈압약 1알, 당뇨약 1알. 그런데 김 씨는 이 약을 반으로 쪼갭니다. 왜일까요? 약값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 2번 먹으라고 했지만 김 씨는 하루 1번만 먹습니다. 그것도 반 알씩. 이렇게 하면 한 달치 약을 2달 쓸 수 있어요. 약값이 한 달에 5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 2만 5천 원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김 씨의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김 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을 제대로 먹자니 돈이 없고 안 먹자니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중간을 택한 겁니다. 과거를 떠올립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침 식탁이 풍성했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 서너 가지.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예전엔 아침상이 그렇게 푸짐했는데 이제는 계란 후라이 하나가 전부네. 김 씨는 쓸쓸히 웃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 식비 5천 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침 1,500원, 점심 2,000원, 저녁 1,500원. 이게 가능할까요? 김 씨에게는 이게 현실입니다. 오전 9시. 오늘은 병원 가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김 씨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편하겠지만 왕복 버스비가 2,400원입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걸어갑니다. 편도 40분, 왕복 80분을 걷는 겁니다. 72세 노인이 80분을 걷는 게 쉬운 일일까요? 하지만 2,400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걷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버스비 아끼고 운동도 되고. 김 씨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이미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김 씨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입니다. 번호표를 뽑습니다. 52번. 지금 진료 중인 번호가 23번. 약 30명을 기다려야 합니다. 김 씨는 대기실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70대 노인들에게 병원 대기실은 일종의 사교 장소이기도 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저는 혈압이랑 당뇨요. 어르신은요? 저는 무릎이요. 인공관절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병원 이야기, 약값 이야기, 자식 이야기. 모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오후 1시가 되어서야 김 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합니다. 혈당이 좀 높네요. 약을 잘 드시고 계세요? 의사가 묻습니다. 김 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약을 반으로 쪼개서 먹는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밀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화혈색소 검사랑. 의사가 말합니다. 김 씨는 즉시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약만 처방해 주세요. 왜 검사를 안 받을까요? 비급여 검사라서 비용이 10만 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 씨에게 10만 원은 닷새치 생활비입니다. 검사 받고 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합니다. 그럼 약은 한 달치 드릴까요? 의사가 묻습니다. 아니요, 2주치만 주세요. 김 씨가 대답합니다. 한 달치 약값이 5만 원인데 2주치면 2만 5천 원입니다. 절반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환자가 김 씨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납을 합니다. 진료비 5천 원, 약값 2만 5천 원. 총 3만 원. 김 씨는 현금을 꺼내며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 2만 원을 1만 원이나 초과했네. 내일부터 더 아껴야겠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이 약 40만 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60만 원밖에 안 되는 김 씨는 의료비를 한 달에 10만 원 이내로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검사도 못 받고 약도 제대로 못 먹는 겁니다. 병원을 나와 귀가길. 시간은 오후 2시. 배가 고픕니다. 아침 7시에 먹었으니 7시간 만입니다. 근처 마트에 들어갑니다. 점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인 상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마트에는 오후 2시쯤 되면 도시락에 할인 스티커를 붙입니다. 5,000원짜리를 3,500원에, 6,000원짜리를 4,000원에. 김 씨는 이 시간을 노려서 옵니다. 할인 코너를 뒤집니다. 오늘은 운이 좋습니다. 4,000원짜리 도시락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내일이면 버려질 도시락. 김 씨에게는 저녁 식사입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병원 갔다 오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피곤합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80분을 걸었으니까요. 낮 12시가 넘었는데 아직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먹다 남은 라면이 반 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남긴 밥 반 공기. 김 씨는 라면 반 개를 끓입니다. 물을 조금만 넣어서 국물을 적게 만듭니다. 그리고 밥 반 공기를 말아 먹습니다. 라면밥입니다. 이게 김 씨의 점심입니다. 라면 한 개 가격이 약 1,000원. 반 개면 500원. 밥 반 공기까지 합쳐도 1,000원이 안 됩니다. 점심으로 1,000원. 오늘 식비는 아침 1,500원, 점심 1,000원, 저녁은 아까 산 도시락 4,000원. 총 6,500원. 어제보다 1,500원 더 썼네. 김 씨는 작은 노트에 지출을 기록합니다. 아침 식비 1,500원, 점심 1,000원, 병원비 3만 원, 저녁 도시락 4,000원. 오늘 총 지출 36,500원. 오늘 예산 2만 원을 16,500원이나 초과했어. 내일부터 4일은 하루 15,000원으로 살아야 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쉽니다. 혼자 라면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점심시간대 드라마가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은 넓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합니다. 김 씨는 좁은 부엌 구석에서 혼자 라면을 후루룩 먹습니다. 예전엔 나도 저랬는데 과거가 떠오릅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던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점심을 먹고 나니 약 부작용 때문인지 졸음이 밀려옵니다. 혈압약의 부작용입니다. 김 씨는 침대에 눕습니다. 낮잠을 자기로 합니다. 낮잠. 이게 김 씨의 유일한 무료 취미입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텔레비전 보면 전기료 나오고 밖에 나가면 뭐라도 사 먹게 되고. 하지만 잠은 공짜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금방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꿈속에서는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웃으며 말할 겁니다. 여보, 밥 먹어요. 행복한 꿈입니다. 하지만 깨어나야 합니다. 2시간 후 오후 5시. 김 씨는 잠에서 깹니다. 옆을 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는 꿈속에만 있습니다. 꿈에서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김 씨는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깨어나니 더 외롭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내가 있었는데 현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독거노인 중 약 40%가 하루 중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구와 대화했나요? 병원 의사 선생님과 5분, 대기실에서 옆 사람과 10분, 총 15분입니다. 오후 2시,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애매합니다. 저녁 먹기엔 이르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합니다. 김 씨는 외출을 하기로 합니다.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공원에는 벤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공원 벤치는 70대 노인들의 사랑방입니다. 돈 안 들이고 시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박 씨 옆에 앉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박 씨가 묻습니다. 응. 약 타러 갔지. 약값 많이 나왔어요? 25,000원. 2주치만 탔어.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병원 이야기, 약값 이야기, 물가 이야기, 그리고 자식 이야기. 자네 아들은 요즘 연락하나? 김 씨가 묻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나 전화 오지. 자네는? 나도 비슷해. 작년 설날에 한 번 보고 못 봤어. 둘 다 한숨을 쉽니다. 자식들이 미운 건 아닙니다. 그들도 바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외로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땐 그렇게 안 했는데 말이야. 박 씨가 말합니다. 맞아. 우리 부모님은 모시고 살았잖아. 그런데 요즘 애들은 달라. 김 씨도 동의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오후 4시. 다른 노인 2명이 더 옵니다. 넷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치 이야기, 연금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로 즐겁지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됩니다. 오후 5시. 슬슬 저녁 시간입니다. 김 씨는 일어납니다. 나 먼저 갈게. 그래, 내일 봐. 친구들과 헤어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 씨는 들러봅니다. 경로당 안에는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커피를 끓이는 냄새가 납니다. 김 선생, 커피 한 잔해요. 경로당 담당자가 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 씨는 공짜 커피를 받습니다. 믹스커피이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집에서는 커피도 아껴 먹거든요. 화투 치는 어르신들을 구경합니다. 김 씨는 화투를 안 칩니다. 돈을 걸기 때문입니다. 1,000원, 2,000원씩이라도 김 씨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냥 구경만 합니다. 경로당이 유일한 낙이에요. 여기 오면 사람들도 있고 공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김 씨의 말입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노인 중 약 60%가 경로당이 주요 여가 활동 장소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여가? 없습니다. 돈이 들거든요. 오후 6시. 저녁 시간입니다. 김 씨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마트에서 산 도시락을 냉장고에서 꺼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웁니다. 혼자 먹는 저녁. 이게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아침, 점심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쁘니까. 하지만 저녁은 다릅니다. 저녁은 가족과 함께 먹는 시간이었으니까. 식탁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저녁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에서 물가 상승 소식이 나옵니다.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쉽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살라는 건지 도시락을 먹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라서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먹어야 합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4,000원짜리 도시락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습니다. 전화기를 봅니다. 오늘도 자녀한테서 연락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폐 끼치는 것 같아서. 애들도 바쁠 텐데. 김 씨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부모 중 약 60%가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기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폐 끼칠까봐, 돈 달라고 할까봐, 오해받을까봐, 자식들이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김 씨는 쓸쓸히 웃습니다. 과거를 떠올립니다. 10년 전, 20년 전,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린 저녁상, 아들, 딸이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텅 빈 식탁, 혼자 먹는 도시락, 아무 소리도 없는 집,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그때는 몰랐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녁 8시. 김 씨는 노트를 꺼냅니다. 가계부입니다. 오늘 하루 지출을 정리합니다. 아침 식비 1,500원, 점심 식비 1,000원, 병원 진료비 5,000원, 약값 25,000원, 저녁 도시락 4,000원, 총 36,500원. 오늘 36,500원 썼네. 예산을 16,500원 초과했어. 한숨이 나옵니다. 이달 지출을 확인합니다. 오늘이 20일이니까 20일 동안 쓴 돈을 계산합니다. 총 45만원. 연금이 60만원인데 벌써 45만원을 썼습니다. 남은 돈 15만원. 그런데 아직 10일이 남았습니다. 15만원으로 10일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 15,000원. 내일부터는 하루 15,000원으로 살아야 해. 병원은 안 가야 되고 식비도 더 줄여야 해. 김 씨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5일에 연금이 들어오면 바로 월세 3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자동이체로 설정해 놨거든요. 그리고 공과금 10만원도 내야 합니다. 그럼 연금 60만원에서 월세 30만원, 공과금 10만원 빠지면 남는 게 20만원. 이 2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벌써 45만원을 썼습니다. 적자입니다. 25만원 적자. 어떻게 메울까요? 저축을 깨야 합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1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서 25만원을 빼야 합니다. 이러다가 저축도 다 바닥나겠네. 김 씨는 절망적입니다. 실제 가계부를 공개하면 이렇습니다. 김 씨의 한 달 수입, 국민연금 60만원, 기타 수입 없음, 총 수입 60만원. 김 씨의 한 달 지출, 월세 30만원,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10만원, 식비 15만원, 의료비 병원 약 10만원, 통신비 휴대폰 2만원, 기타 휴지, 세제 등 3만원, 총 지출 70만원, 수입 60만원, 지출 70만원, 매달 10만원 적자입니다. 이 적자를 저축으로 메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축이 계속 줄어듭니다. 1년이면 120만원 적자, 10년이면 1200만원. 내 저축 100만원은 1년도 안 가겠네. 김 씨는 암담합니다. 저녁 10시. 약 먹을 시간입니다. 김 씨는 약통을 엽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수면제도 하나를 꺼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안 옵니다. 특히 걱정이 많으면 더 그렇습니다. 김 씨는 매일 밤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 약을 먹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모레도, 글피도.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 통계를 보면 70대 노인 중 약 50%가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잠이 잘 안 옵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1시간이 지났는데 잠이 안 옵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80까지? 90까지? 그때까지 돈은 버틸 수 있을까? 건강은? 새벽 2시. 여전히 잠이 안 옵니다. 뒤척입니다. 새벽 3시. 겨우 잠이 듭니다. 그리고 새벽 6시. 또 눈이 떠집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 내일도 똑같을 하루.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타는 날. 매달 25일. 김 씨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25일 아침. 김 씨는 평소보다 일찍 핸드폰을 켭니다. 통장 조회를 합니다. 6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드디어 들어왔구나. 잠깐의 안도감. 하지만 곧 씁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60만 원 중 30만 원은 오늘 바로 월세로 나가니까요. 오전 9시. 자동이체 시간. 월세 3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잔액 30만 원. 그리고 오후에 공과금 10만 원도 빠져나갑니다. 남은 돈 20만 원. 20만 원으로 30일을 살아야 해. 하루 6,600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연금 타는 날은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김 씨에게는 씁쓸한 날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리는 돈. 손에 쥐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돈. 반대로 가장 무서운 날은 연금 전날입니다. 24일. 이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3월 24일. 김 씨의 통장 잔고는 10,000원이었습니다. 하루를 10,000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10,000원으로. 결국 김 씨는 그날 저녁을 굶었습니다. 아침에 라면 먹고 점심은 경로당에서 공짜 김밥 하나 얻어먹고 저녁은 굶었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연금이 들어온다. 하루만. 스스로에게 말하며 버텼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이 김 씨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자 중 약 20%가 연금일 전에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금에 의존해서 사는 삶. 이게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한 번, 25일만 기다리며 사는 삶. 그 전날까지 버티는 게 목표인 삶. 연금 타는 날만 기다리며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민연금만으로 사는 72세 김 씨의 하루입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 하루 2만 원으로 사는 삶. 계란 한 개가 아침이고 라면 반 개가 점심이고 할인 도시락이 저녁인 삶. 병원비 아끼려고 약을 반으로 쪼개 먹는 삶. 버스비 아끼려고 80분을 걷는 삶.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삶. 자녀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폐 끼칠까봐 참는 삶. 연금 타는 날만 기다리며 그 전날까지 버티는 게 목표인 삶. 이게 김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70대 어르신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60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산다는 것. 가능은 합니다. 김 씨가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인간다운 삶일까요? 계란 후라이 하나가 사치인 삶. 커피 한 잔 마시려면 경로당에 가야 하는 삶. 필요한 검사도 못 받고 약도 제대로 못 먹는 삶. 이게 40년을 일하고 받는 대가입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못 삽니다. 아니, 살기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생존이지 삶이 아닙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 국민연금만 믿지 마세요. 반드시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연금, 주택연금, 임대 수입, 부업, 뭐든 좋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최소한 월 100만 원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데 고민하지 않고, 아플 때 병원 가는데 망설이지 않고, 자녀한테 전화하는데 눈치 보지 않는 삶.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씨의 하루가 남의 일이 아니라 준비 없이는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외에 추가 수입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 주택연금, 60대에 할 수 있는 부업, 자산관리 방법 등
여러분 모두 김 씨처럼 되지 마시고 준비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2만 원이 아니라 하루 5만 원, 1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사는 70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75세 김 씨는 알람도 없이 눈을 뜹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늦으면 신문 배달을 제때 끝낼 수 없고, 그러면 한 달 30만 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김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뻐근합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하지만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옆방에 사는 사람한테 미안해서입니다. 반지하 월세방의 벽은 너무 얇거든요. 세수도 대충 아침도 거르고 김 씨는 밖으로 나섭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입을 건 얇은 점퍼 하나뿐입니다. 두꺼운 패딩은 작년 겨울에 해져서 버렸고 새로 살 돈이 없습니다. 이게 75세 김 씨의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건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집이라도 있으니까 저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 없는 75세 할아버지의 지옥 같은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늙으면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 끝에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김 씨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김 씨는 신문 보급소 앞에 섭니다. 벌써 몇몇 배달원들이 와 있습니다. 대부분 김 씨처럼 나이 든 분들입니다. 60대, 70대.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김 씨가 맡은 구역은 아파트 200세대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15kg. 75세 노인이 들기엔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일이 아니면 당장 한 달 월세 30만 원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배달은 보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신문을 돌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은 그나마 낫지만 없는 동은 정말 지옥입니다. 5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리다 보면 무릎이 비명을 지릅니다. 작년 겨울 김 씨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입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한 달을 꼬박 아파하며 일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새벽 6시 30분. 배달을 마치고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손은 꽁꽁 얼어있고 발은 동상 직전입니다. 하지만 난방을 틀 수 없습니다. 가스비가 아깝습니다.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녹입니다. 이게 한 달에 30만 원을 벌기 위한 김 씨의 노동입니다.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을 75세 노인이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건가요? 대답이 가슴 아팠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데까지요. 80까지? 아니면 쓰러질 때까지?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취미나 보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신문 배달, 택배 상하차, 경비, 청소 같은 육체 노동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복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치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50세라고 가정해 볼게요. 25년 후 75세가 됐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하의 날씨에 빙판길을 걸으며 200세대의 신문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못한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김 씨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지옥입니다. 새벽 노동의 악순환. 늙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해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는 현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몸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월세 30만 원의 무게입니다. 김 씨가 사는 곳은 반지하 원룸입니다. 면적은 6평 정도.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입니다.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싱크대 하나랑 가스레인지 하나 놓인 게 전부죠. 겨울에는 춥습니다. 반지하라 햇빛이 안 들어오고 습기가 차서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이불도 눅눅하고 옷도 눅눅합니다. 여름에는 더 심합니다. 장마철이면 물이 스며들어와서 바닥이 질척거립니다. 월세는 30만 원. 보증금은 300만 원입니다. 75세 노인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싼 집이 이 정도입니다. 더 싼 곳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김 씨는 매달 25일만 되면 불안합니다. 월세를 낼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신문 배달로 30만 원, 국민연금으로 60만 원, 총 90만 원이 한 달 수입입니다. 여기서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60만 원이 남습니다.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공과금 10만 원 내고 휴대폰 요금 2만 원 내고 그럼 남는 게 48만 원. 하루로 계산하면 1만 6천 원입니다. 이 돈으로 밥을 먹고 교통비를 내고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집주인은 가끔 전화를 합니다. 할아버지, 내년부터 월세 50만 원으로 올려야겠어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 씨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월세가 50만 원이 되면 신문 배달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더 일을 해야 합니다. 75세. 과거를 떠올리면 더 비참해집니다. 30년 전만 해도 김 씨에게는 집이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 20평짜리였지만 내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김 씨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아들에게 전세금을 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집값이 1억 원이었는데 아들에게 7천만 원을 주고 남은 3천만 원으로 지방에 작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둘째 딸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또 그 집을 팔았습니다. 딸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이번에는 팔아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딸에게 4천만 원을 주고 남은 1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전세 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를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 거라고. 김 씨는 다시 전세를 알아봤지만 물가가 올라 1천만 원으로는 전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월세방으로 왔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남은 700만 원은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가 병원비로 몇 번 크게 쓰고 지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김 씨는 후회합니다.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집을 다 팔아버린 게 잘못이었어요. 그때 집을 지켰더라면 지금 이렇게 월세 걱정하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자가 소유 비율이 약 60%입니다. 나머지 40%는 전세나 월세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사는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8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월세를 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이나 수입의 상당 부분이 월세로 나가버리니까 남는 돈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 씨가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비싸요. 하지만 그래도 젊을 때 악착같이 내 집을 마련해야 해요.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절절한 조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지옥입니다. 내 집 없이 늙는다는 것, 매달 월세를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사는 것.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두 끼 1,000원의 식사입니다. 김 씨의 아침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먹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을 시간도 없고 먹을 돈도 아깝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돌아오면 6시 반. 그냥 이불 속에서 몸을 녹이다가 다시 잠이 듭니다. 점심은 보통 낮 12시쯤 먹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2개를 삽니다. 1,400원짜리 2개면 3,200원. 여기에 물 한 병 1,000원. 총 4,200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것도 부담스러워서 삼각김밥 1개와 컵라면 하나로 때우는 날이 많습니다. 그럼 2,500원 정도. 저녁은 더 간단합니다.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슈퍼에서 할인하는 도시락을 사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가면 도시락을 반값에 팔거든요. 5,000원짜리를 2,5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식비를 계산해보면 점심 2,500원, 저녁 2,500원, 총 5,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15만원. 그나마 이것도 빡빡하게 아껴서 이 정도입니다. 문제는 영양입니다. 김밥과 라면만 먹다 보니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야채도 부족하고 과일은 아예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사과 한 알이 2,000원, 3,000원 하는데 그 돈이면 하루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 김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 빈혈, 골다공증, 근육 감소증.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고기라도 드세요.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시장에 가면 삼겹살이 100g에 3,000원입니다. 200g 사면 6,000원. 거의 하루 식비랑 맞먹습니다. 계란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계란 한 판이 10,000원입니다. 그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김 씨는 가끔 시장에 갑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갑니다. 싱싱한 과일들, 고기들, 생선들을 보면서 저걸 언제 먹어봤나 싶습니다. 가격표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집어 담습니다. 사과 한 봉지, 고기 한 근. 김 씨에게는 사치인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나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싶어서요. 영양 부족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근육이 줄어듭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낫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노인의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뼈가 약해져 있어서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됩니다. 고관절이라도 다치면 수술해야 하고 그럼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복도 잘 안 됩니다. 통계를 보면 1인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식비가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빈곤층 노인은 10만 원에서 15만 원밖에 안 씁니다. 김 씨처럼요.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단백질 부족, 비타민 부족. 이런 식생활이 계속되면 건강을 망칩니다. 그리고 건강이 망가지면 병원비가 더 들어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대답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삼겹살이요. 상추 싸서 먹는 삼겹살. 몇 년 동안 못 먹어봤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삼겹살 한 번 먹는 게 소원이 됐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3번째 지옥입니다. 하루 2끼 1,000원의 식사. 영양 결핍 속에서 천천히 건강을 잃어가는 삶. 4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참는 아픈 몸입니다. 김 씨의 몸은 성한 데가 없습니다.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허리는 디스크, 혈압은 높고 당뇨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면 진료비에 약값까지 한 번에 3만 원은 나옵니다. 물리치료라도 받으면 5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 달에 4번만 가도 20만 원입니다. 김 씨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그냥 버팁니다. 진통제도 아껴 먹습니다. 하루 3번 먹으라는 약을 2번만 먹습니다. 그래야 한 달치 약이 2달 갑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 2번 먹으라고 하는데 김 씨는 하루 1번만 먹습니다. 약값이 부담스러워서입니다. 한 달 약값이 5만 원인데 반으로 줄이면 2만 5천 원으로 2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검사비가 무서워서입니다.
이틀을 그렇게 참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옆집 사람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 직전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응급실 치료비와 입원비로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한 달 전체 생활비입니다. 그 돈을 내고 나니 남은 저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퇴원 후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요. 하지만 김 씨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돈이 없으니까요.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빈곤층 노인 중 약 40%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어서입니다. 아파도 참고 아파도 버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병을 참다가 큰 병이 됩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10만 원으로 해결될 것을 참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가난하면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병원비 낼 돈이 없으니까. 이 얼마나 잔인한 현실입니까? 건강보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MRI 찍으면 20만 원, CT 찍으면 1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주사 맞으면 5만 원. 이런 게 쌓이면 금방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약입니다. 만성질환 약은 평생 먹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갑니다. 김 씨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김 씨는 건강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나이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픕니다. 정말로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지옥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 약값 아껴려고 반으로 쪼개 먹는 비참함. 그리고 언젠가는 큰 병으로 쓰러질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삶. 다섯 번째 지옥, 단절된 인간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 씨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있었는데 다 떠났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왜일까요? 김 씨가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돈이 없어지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밥값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1인분이 15,000원, 2만 원 하는데 그 돈이 김 씨에게는 3일치 식비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해줬습니다. 야, 괜찮아. 내가 낼게.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김 씨가 먼저 불편해졌습니다. 매번 얻어먹는 것 같아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모임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빠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축의금을 냈을 겁니다. 최소 10만 원. 하지만 지금 김 씨에게 10만 원은 일주일 생활비입니다.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축의금 없이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친구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색합니다. 큰아들은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봅니다. 전화는 가끔 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낸다. 그게 전부입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 7천만 원을 줬는데 그게 미안합니다. 아들도 애 둘 키우느라 힘들다는 거 아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은 조금 더 자주 연락합니다. 아빠, 돈 필요하면 말해요. 하지만 김 씨는 말하지 않습니다. 딸도 시집살이 힘들다는 거 아니까요. 명절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온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김 씨가 사는 좁은 반지하 방에 손주들을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먼저 너희끼리 명절 보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외롭습니다. 명절날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텔레비전에서 가족들 모여서 떡국 먹는 장면 보면 눈물이 납니다. 통계를 보면 1인 노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50만 가구.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과의 연락도 뜸하고 더 무서운 건 고독사입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며칠, 심지어 몇 주가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김 씨와 같은 건물에 살던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냄새가 나서 집주인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혼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 이게 5번째 지옥입니다. 단절된 인간관계. 가난 때문에 친구를 잃고 자녀와도 거리가 생기고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언젠가는 고독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6번째 지옥. 국민연금 60만 원의 잔인함입니다. 김 씨는 40년을 일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60세까지. 성실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게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40년을 일하고 받는 돈이 60만 원.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김 씨보다 더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이 이 정도입니다. 6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 봅시다. 월세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벌써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이 20만 원. 한 달 30일로 나누면 하루 6,600원입니다. 하루 6,600원으로 밥을 먹고 교통비를 내고 휴대폰 요금을 내고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새벽 신문 배달을 하는 겁니다. 김 씨는 매달 25일이 되면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통장에 60만 원이 찍히는 걸 보면 이번 달도 버텼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바로 월세 3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자동이체로 설정해 놨으니까요. 그럼 남는 게 30만 원. 여기서 공과금 10만 원 내고 휴대폰 요금 2만 원 내고 그럼 18만 원 남습니다. 이 18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하루하루를 셉니다. 오늘 5천 원 썼으니까 앞으로 25일 동안 13만 원으로 살아야 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며 삽니다. 연금 타는 날만 기다립니다. 한 달이 너무 깁니다. 특히 월말이 다가오면 더 힘듭니다. 돈이 바닥 나거든요. 마지막 3일, 4일은 정말 힘듭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외출도 안 합니다. 교통비도 아까워서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연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이 씁쓸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데 이것도 없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 이분들은 기초연금만 받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그걸로 어떻게 살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김 씨는 그래도 나는 60만 원이라도 받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다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약 55만 원입니다. 최저 생계비는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그러니까 연금만으로는 최저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2055년쯤에는 바닥날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수령 연령이 늦춰지거나 할 겁니다.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지금보다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6번째 지옥입니다. 40년을 일하고 받는 연금 60만 원.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잔인한 현실. 그리고 매달 25일만 기다리며 사는 삶. 자, 여기까지가 75세 김 씨의 지옥 같은 생활입니다. 6가지 지옥. 새벽 노동, 월세방, 굶주림, 병, 고독, 그리고 부족한 연금. 이건 단순히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수백만 명의 노인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늙으면 당신도 10년 후, 20년 후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젊을 때 악착같이 내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에 월세 걱정하며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둘째, 국민연금만 믿지 마세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업, 부동산 임대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곳에서만 수입이 나오면 그게 끊겼을 때 끝입니다. 셋째, 건강관리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60세, 70세가 되어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잃고 모든 걸 잃습니다. 넷째, 자녀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후 자금까지 다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살게 하고 당신은 당신의 노후를 챙기세요. 다섯째,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은퇴 전에 모은 돈은 은퇴 후를 위한 겁니다. 급한 일이 생겨도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해도 노후 자금만큼은 지키세요. 그게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김 씨의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도 김 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준비하면 김 씨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대든 60대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내 집 마련하고 추가 수입원 만들고 건강 챙기고 노후 자금 지키세요. 그럼 최소한 김 씨처럼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경고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다음 영상에서는 월 100만 원으로 노후를 버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출을 줄이고 어떻게 작은 수입원을 만들고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실질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김 씨처럼 되지 마시고 준비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